공영 홈쇼핑, 신입 채용, 정량 40점 플러스 정상 60점 득점, 서류 전형 합격 전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옴스입니다. 오늘은 공영 홈쇼핑 채용 가이드를 준비해 왔는데요. 홈쇼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이 공영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민간 홈쇼핑사와는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만큼 채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도 굉장히 높고 근로 환경도 굉장히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어서 저도 매우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하시고 취업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씩 차분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영 홈쇼핑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붙여놨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의 지분 중에 중소기업 유통센터 50% 보유하고 있고, 농협경제지주 45%,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소기업과 농업인들의 어떤 이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공영 홈쇼핑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공공기관들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저 아래에 제가 CEO 인사말도 좀 붙여놨는데, 이 공영 홈쇼핑의 고객이 저희와 같은 소비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농민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작은 기업체들을 고객이라고 명명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영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뒤에 나오는 자소서 항목 자체가 뭐 이런 이 공영 홈쇼핑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는 항목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면접에 가셨을 때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좀 평가에 있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을 좀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요번에 서류 전형으로만 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검사에서 가불 여부만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시게 되면 면접 전형에 가실 수가 있는데, 면접 전형은 3배수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서류 전형에서 어떤 요소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좀 눈여겨볼 텐데요. 우선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우선은 이 7급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격사항 15점, 그리고 교육사항 20점, 영어 5점입니다. 요 각각에 대한 점수 기준은 요 아래 이미 좀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 내에 이 우대사항으로 점수 부여된 것들을 이 개수별로 하나당 5점씩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일반 직군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요 밑에 자격 요건에 보면 커말 자격증, 워드,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 뭐 그리고 재무관리사, 물류관리사, 세무사, 유통관리사, 여러분들이 통상 따고 있는 자격증들 대부분이 다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컴활 2급이랑 한국사 2급만 있어도 충분히 10점 정도 획득이 가능하고, 정보처리 기사, 요거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인가요? 뭐 무튼 이런 자격증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면 15점은 좀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육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기술서 내 필요 지식과 연관된 과목 이수 여부를 판단해서 개당 5점씩 최대 20점을 보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게 지금 일반 직군이죠. 이 공영 홈쇼핑의 일반 영업 직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직무 기술을 좀 갖다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마케팅 전략부터 인사, 일반 영업, 총무, 재무 모든 업무들이 다 총괄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요 각각에 해당하는 과목 여러분들이 총 4개만 들었다고 한다면 그 교육 이수 사항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었을 때 20점 아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지식 같은 경우에 보면 총무에는 재무제표, 재무관리, 그리고 마케팅에 뭐 산업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 행동론, 아니면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일반 영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 지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시장 환경 이해, 촉진, 상품 판매 경험, 뭐 그러니까 MD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영업 관리를 했던 경험 자체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는 요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런 어떤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이슈, 아니면은 경영 현황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고 공부했던 수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교육 이수 사항으로 좀 작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활용 기술, 뭐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기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스킬, 아니면 이 영업 계획 수립 및 목표 성과 분석 능력 등 여기서 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관성이 있는 교육 이수 내용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직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포괄적인 이 직무를 한 번에 좀 채용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관련된 이 교육 이수 내용으로 적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익 700 이상, 토익 스피킹 레벨 6 이상이면은 모두 다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소서에 작성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기술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각각 15점, 20점, 25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제가 쭉 내려서 밑에 자소서 항목을 붙여놨는데 요겁니다. 교육기술서 자, 총 15점. 자, 각각의 5점씩 직무 연관성, 명확성, 합숙 수준 5점씩이고요. 경력, 경험, 기술서 자, 10점, 10점씩 총 20점이고요. 자, 자기소개서 그리고 토탈 25점의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정량적인 부분은 토탈 40점이 되겠고요.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60점이 되겠습니다. 정량평가는 대부분의 이 경험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을 충실하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 아래로 내려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보게 될 화면입니다. 요 자격사항 부분, 교육사항 부분, 경력사항, 직무 관련 기타 사항, 기타 활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직무 설명상에 있는 자격증 이제 찾아서 적으시면 되고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해당되는 총무나 마케팅, 인사, 일반 영업 어쨌든 이 직무 설명과 연관성이 있는 교육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적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관련 경험이나 기타 관련 경험도 여기서 이 작성된 내용 기준으로 해서 제시해 볼 만한 경험들 자신 있게 좀 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로 좀 넘어가도록 아니죠. 뭐 우선은 공영 홈쇼핑의 특징을 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제가 좀 별도로 붙여놨는데요. 이 공영 홈쇼핑의 CEO 인사말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공영 홈쇼핑의 사업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좀 짚어볼 텐데요. 여기서 제가 따다 붙인 내용은 공영 홈쇼핑 CEO가 했던 인사말이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 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중소벤처기업과 농업기업을 위한 홈쇼핑으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015년 7월에 개국해서 현재 한 4년 정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 금액은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홈쇼핑이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한 거지. 얼만큼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뭐 한 번만 보면은 뭐 대략적인 규모는 알 수 있으니까 뭐 대충 1조 5천억 어치 팔았다 정도 패스. 자, 그리고 4천여 개 상품 취급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이런 다양한 어떤 히트 상품을 발굴해서 스타트업의 제품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특산물을 발굴하고 이런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 자, 그러니까 공유 홈쇼핑이 아까 얘기했지만 중소벤처기업, 농업기업을 위한 홈쇼핑 채널인데 히트 상품을 발굴하고 그들의 어떤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특산물을 발굴함으로써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공유 홈쇼핑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뢰받는 홈쇼핑 뭐 이런 건 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 공정함 뭐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정함은 당연히 어떤 공기업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가장 1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한 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공정함 중요하죠. 네, 심지어는 사기업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굳이 한 번 더 강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 밑으로 내려와서 공유 홈쇼핑은 단순히 유통회사가 아닌 마케팅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상품을 발굴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아이디어를 신선하고 독창적인 판로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통회사라는 게 이 홈쇼핑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 우리가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신선한 어떤 판로를 좀 개척해주고 어떤 브랜드 전략을 같이 제안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혹은 농업 어업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 활동을 같이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 홈쇼핑이 그리고 있는 앞으로의 이제 변화, 사업 전략을 굉장히 좀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낮은 해외 OEM 상품 판매 중단. 자, 국내 생산 전환 프로그램을 가동해 해외 OEM 업체들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영 홈쇼핑이 세워진 취지도 그렇고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농업,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들 아니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을 발굴하고 이들이 좀 더 국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든지 MD를 함으로써 좋은 상품을 소싱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그런 어떤 국위선양이라는 어떤 좀 너무 거창한가요? 어쨌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제품들 물론 해외를 위해 해외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만 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면접 가는 시점이 되어서 나는 어떤 MD를 한다든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신경 쓰겠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경 써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원하는 직군 혹은 이 공영 홈쇼핑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영 홈쇼핑이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직매입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객인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과 농업 기업이 자생력 확보하도록 디딤돌이 되는 것, 그게 공영 홈쇼핑의 존재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고객을 중소벤처기업과 농업 어업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이 공영 홈쇼핑을 지원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와 같이 최종 소비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좋은 제품을 이 판로를 개척해주고 판매를 도와주는 걸 통해서 이런 중소 상인들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목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자소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면접에 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자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교육기술서 항목입니다. 총 15점짜리 배점의 이 항목이고요. 여러분들이 1단계 교육사항란에서 여기서 이제 적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게 포인트고요.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작성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자, 출신 나이, 학교 이런 거 드러내시면 안 되고요. 자, 내용만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신경 써야 되냐? 자, 첫 번째 직무 연관성. 자, 5점이죠. 자, 이 직무 연관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직무 이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좋고 통계 분석, 어떤 분석력에 기반한 내용도 좋고 아니면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이 협상력 내지는 어떤 손익 분석과 같은 이런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프레젠테이션 능력 함양, 자, 데이터 분석 능력, 분석 과정, 수강, 자, 이런 내용도 될 수가 있겠죠. 재무 제표 및 회계 관련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업무 자체가 어떤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직군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마케팅 관련 수업 또 얘기가 될 수 있고요. MD 관련된 이수한 교육이라든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관성이 있는 내용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 명확성, 이게 이 부분부터가 사실 여러분들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항상 디테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에서도 팩트와 함께 디테일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함양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뭐 부지런히 많은 책을 보고 노력해서 라고 하는 것들 완전 X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내용을 드러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이수한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라는 것이 자, 청자에 대한 이해, 자, 내용 구성에 대한 이해, 메시지를 구성과 흐름에 대한 이해. 자, 세 번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각각을 체계적으로 수강했으며, 자, 결과적으로 나는 최종 발표에서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법을 접목시켜서 발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배운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분석 과정을 수강했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 분석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배웠던 과정인지, 그 툴을 배운 건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의 어떤 관점을 배운 건지 아니면 데이터 해석 능력을 배운 건지, 자, 그걸 여러분들이 배워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혹은 그걸 배운 결과 여러분들이 함양할 수 있게 된 혹은 갖출 수 있게 된 역량 그 자체가 무엇인지까지 제대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뭐 적용한 사례라든지 혹은 갖게 된 어떤 지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학습 수준 5점짜리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경력, 경험 기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 위에서 이 경력 사항도 적고 직무 관련 기타 활동도 적을 텐데요. 여기 작성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고르게 됩니다. 하나는 경력 사항에 적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거고요. 하나는 직무 관련 기타 활동에 적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겁니다. 사실 작성 방식은 위와 동일합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두 개인데 요 각각이 5점, 5점, 그러니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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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씩 총 20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각각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를 한 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경력사항이나 직무 관련 활동이나 적는 방법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었던 위에 이 기입했던 내용 중에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해당 내용을 어떻게 적으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연관성. 위에는 지식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5점 곱하기 2점. 자, 두 개니까. 왜냐면 이제 관련 경험이랑 관련 경력이랑 각각 5점씩. 자, 위에서는 교육이었으니까 이번에는 경험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판매했던 경험도 좋고 판매 경험도 좋고 마케팅 회사 경험도 좋고 광고 회사 경험도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이 중소기업과 농업 어업인들의 어떤 제품을 발굴하고 홍보해줘서 그들의 브랜드력, 판매를 높일 수 있는 걸 지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광고 회사에서 일했던 것도 좀 이제 잘 비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관련해서 했던 활동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겠지만 어떤 이 실적이나 손익분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경영 성과 뭐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수립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작성해 볼 수 있고요. 인사 관련 업무도 작성해 볼 수 있겠죠. 총무 관련 업무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좀 이 쭉쭉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좀 선택해서 써보시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내용 명확성입니다. 자, 5점 곱하기 두 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사실적으로 내가 했던 경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작성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직무 기술서를 좀 볼 텐데요. 자, 우선은 이 일반 영업본 보면 이윤 창출 목적으로 시장 트렌드 이해해서 상품 기획, 영업 전략 수립,
뭐 판매, 계약 체결하고 판매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면밀한 소비자 분석이나 시장 분석을 토대로 어떤 판매를 올렸던 영업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관련된 경험, 상품 기획 경험 충분히 써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총무 부분 한번 볼까요? 조직의 경영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대내외 뭐 예를 들면 유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회사 내에서 수행했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던 뭐 행정 관련 업무들 아니면 정리와 관련된 업무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작성할지에 대한 고민은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다. 자, 나는 이 제품을 팔기 위해 소비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분석했다. 자,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니즈를 나는 1, 2, 3으로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제휴와 뭐 상품 뭐뭐와 뭐뭐뭐라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어떤 전략, 자, 어떤 제안을 한 결과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작성했다고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물론 제가 어떤이라는 부분을 채울 수가 없겠죠. 제가 제 경험을 쓰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 항목을 보는 현직자들 입장에서 정말 팩트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경험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만 디테일하게 써주세요. 저는 상품 판매 업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 막막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하나씩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변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팩트만 딱딱딱 제시해 줌으로써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얘가 뭘 했네. 이 일은 정말 직무와 관련이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반드시 팩트를 기준으로 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는 줄 필요가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요 점에 착안해서 2개 항목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자기소개서 부분을 좀 볼 텐데요. NCS 기반 자기소개서 문항 평가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 준 거, 질문, 의도, 이해. 자, 경험, 수준 2가지죠. 자, 그래서 제시된 질문에 적합한 경험을 작성했는가. 첫 번째, 적합한 경험인가? 적합한 경험인가? 자, 그리고 2번째, 경험의 수준이 높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선 2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상한 얘기 안 하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성과를 강조한다든지 쓸데없이 스스로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불필요하게 많이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에 요구하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2번째, 경험의 수준이 높은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의 수준이 높은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 자, 여러분들이 심지어 굉장히 어떤 큰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았던 지원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자소서만 쓰게 되면은 대기업의 뭐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뭐 마케팅 비용 100억 원에 가까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어떤 다양한 제반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마케팅 지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내용은 절대 경험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어디다 비용을 어떻게 쓰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아봐가면서 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수준이 높은가라는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경험을 해봤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소한 인턴이나 공모전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이 경험의 수준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좀 생각하면서 각각의 4개 항목 어떻게 좀 작성하면 좋을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본인과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가진 조직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뤄낸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자, 어떤 조직이었는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누구와의 갈등이었는지, 자, 이유는 뭐였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자소서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지, 느닷없이 협업과 소통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자소서를 쓰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조직 내지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심한 갈등이 있었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무작정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지 말고, 어떤 이 활동을 하는 곳이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의견이 다 각기 갈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면 해결의 포인트도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서 뭐 집짓기 봉사를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집을 나무로 지을 건지 벽돌로 지을 건지 어떤 갈등이 생겼다. 자, 각각의 갈등의 원인은 뭐였다? 벽돌로 지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자, 나무로 지으면 너무 내구성이 떨어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각각의 의견을 어떻게 들었다. 각각의 들은 의견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접점을 만들어서 제안했다. 혹은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의 토론을 제안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구체적인 제안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설득의 근거나 상황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점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걸 통해 당연히 이제 협의가 도출됐을 거고, 결과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고요. 느낀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느낀 점은 최소한으로 뭐 80자 이내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느낀 점을 길게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갈등을 잘 풀어내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좀 너무 가볍고 좀 너무 우스운 주제들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회의를 할 때만큼은 공과 사를 구분해서 어떤 분명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어떤 이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간에 바꿔보고 롤플레이를 해보는 것조차도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는 걸 느꼈다든지, 여러분들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 그대로 작성을 해보고 거기서 느꼈던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예상치 못한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경험. 저라면 우선은 문제 상황이 있겠죠. 문제 상황. 자, 어려운 문제 상황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하나가 아닐 겁니다. 자, 2개, 3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다 드러내놓고, 자, 어떤 소재가 잘 좀 뭔가 이 질문에서 원하는 흐름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생각.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소지를 다 꺼내보고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혹은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는 지난번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고민하게 됐다라는 포인트가 드러나는 거, 그게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결 방식을 고민하게 된 이유도 같이 드러내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동 내지는 개선 활동을 했는지,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쭉 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결과도 알아서 나올 거고요. 이 결과를 통해 여러분들이 느낀 점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나올 겁니다. 느낀 점도 여기서는 최소 80자 이내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기존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문제 해결 방법도 혹은 작은 변화도 사소한 뭐 어떤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 자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 볼 것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임하여 달성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성과를 드러낸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교육을 이수한 과정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왜 이수하고 싶었고 자 어떻게 얼마의 기간 동안 노력해서 이수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격증을 취득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다. 자,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목표를 왜 세우게 되었다에 대한 이유를 좀 당위성을 납득시켜 주세요. 이 당위성 없이 여러분들이 무작정 나는 CPA를 따고자 했다. CPA 따기 위해 죽기 살기 노력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노력 자체가 되게 맹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위성 같이 제시해 주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죠? 노력한 과정. 자, 얼마나 죽기 살기로 했는지 보여주는데 그 과정 자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 뭐 시간적으로나 학원을 다녔는지, 어떤 책을 봤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복습은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다까지 적용해봤는지,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실력을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턴한 경험에서 세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자 했다. 왜 그런 목표를 세웠냐면 내가 이걸 제대로 했을 때 나의 업무 시간도 줄어들고 다른 팀원들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했다. 첫 번째로 관련 이 업무자들의 협업이 필요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뭐가 필요했다. 이 각각을 내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나씩 헤쳐나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한 목표의 구체적인 제시.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구체적인 제시. 자, 이로 인한 결과 그리고 느낀 점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꺼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지문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다 보면 그냥 자소서 끝나요.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 마지막 드디어 협업활동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속한 조직, 본인 제외 2인 이상의 그룹 활동, 그러니까 뭐 한 3명 이상 되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네요. 협동이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이 조직 내 욕이 아닌데 조직 내에서 있었던 상황이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자,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왜 필요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협업했다라는 이야기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제를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랑 이제 같이 좀 해야 되는데 같이 하기 위해서는 왜 같이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협업이 필요했는지 자체를 먼저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업무들을 과제들을 나누고 협업하고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댔는지 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면 훨씬 쉽게 이 협업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상대방과 소통하고 협업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이 하나의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획부터 촬영, 편집 그리고 영상을 입히는 과정까지 이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도 어떤 관련 이 담당자들의 인터뷰와 이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관련된 기관에서 논문을 찾고 관련된 자료들을 뒤지면서 분석도 같이 담아낼 필요가 있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업이 필수적이었다. 우리는 각각이 잘할 수 있는 것들 중심 또는
너무 잘하는 것만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쪼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로 간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조율해 내므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얼마 만에 어떻게 문제를 혹은 과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었다. 자, 그걸 통해 느낀 점은 뭐다? 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본다면 충분히 자소서 쉽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공영 홈쇼핑 자기소개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정량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격사항이나 교육사항은 충분히 점수 따기에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성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굳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디테일, 자 팩트를 구체적으로 이걸 저는 가장 많이 강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건 항상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 점 꼭 명심하셔서 공영 홈쇼핑 자소서 잘 작성하시고 서류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면접 가실 때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던 부분들도 여기 한 번 더 좀 읽어보시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저는 어쨌든 그런 작지만 이런 사소한 어떤 선의를 베풀고 어떤 이런 호의를 그리고 감사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커서도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곳에도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019년 하반기 준비하시는 모든 지원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